산에서 멧돼지 제끼고, 고개 넘을 때 만난 산적들도 요 놈으로 제끼고. 네, 반갑습니다. 한무도 총사범 백완구입니다. 오늘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죽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칼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조각을 하는 칼이나 요리를 하는 칼이 아닌 무기로서의 칼은 군사용, 호신용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용은 딱 봐도 나 칼이야 하는 이런 형태, 코등이가 있는 외형적으로 무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호신용 칼은 숨겨야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무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시대에도 대놓고 칼을 차고 다니면은 불법 무기 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팡이검의 형태가 많습니다. 민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죽장검이 왜 유명하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전시되어 있는 이 칼조차도 이름이 죽장검이 아니라 죽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숨겨져서 지팡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장인 거죠. 죽장검이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무기 들고 다니는지. 우리 한옥에서는 옷걸이를 횃대라는 걸 이용했어요. 횃대가 뭐냐면은 대나무를 잘라서 벽에 걸어놔요. 그리고 옷을 벗어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도둑이 들거나 또 위급 상황에는 이제 칼을 뽑아서 호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짚고 다니고 등산도 갈 수 있는 지팡이지만 칼입니다. 네, 선비들이 이동할 때 이렇게 보찜으로도 활용하고 다녔습니다. 유사시에는 뽑아서 호신을 할 수 있는 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죽장입니다. 자, 이 죽장이 실제로도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이 줄이 감겨서 눈에 띄지 그 일반 대나무에다가 지금 칼날만 꽂은 거기 때문에 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자, 이 칼을 만드시는 걸 봤는데 그럼 뭐 뚝딱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좀 뾰족한 이 날만 만들면은 바로 그냥 대나무에 꽂아서 또 뭐 홈을 팔 필요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찔러 넣어서 계속 이렇게 막 넣어서 탁 넣으니까 칼집이 돼요. 이번에는 이 죽장검으로 한번 실제 대련을 한번 해보고 군사용 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칼이 얇아서 그런가 시야에 기존에 하던 검보다는 덜 보이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그 선이 안 보였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서 그런지 힘들었어요. 코너리를 붙이려고 했는데 그 깃털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어서 힘들었어요. 약간 저는 하면서 좀 창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날이 너무 긴데다가 얇으니까 찌르기 아주 용이하다. 중단 자세보다는 뭐 이렇게 돌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훨씬 용이했던 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독립군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가장 많이 발견된 죽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죽장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기도 없는 여인네들에게 칼을 뺄 수야 없지. 여자 대고 칼을 뽑고 치려니 집에 가서 깍두기나 쓰는 시키더라. 네, 반갑습니다. 한무도 총사범 백완구입니다.
네, 방금 인트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바로 주인공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선택하는 무기가 바로 죽장입니다. 군간이 아니거나 또는 자맹해야 되는 경우 칼을 쓸 때 죽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고증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칼을 알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군사용 칼과 지팡이 칼의 그 사용상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 검을 사용할 때는 몸에 이렇게 붙이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팡이 검의 싸움의 시작은 칼을 뽑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중간세를 잡는다면은 칼을 뽑기 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으로 자꾸 흔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칼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단세보다는 몸에 붙인 이 아바세 자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칼끝이 상대방을 향하더라도 흔드는데 몸통에 붙이고 있으면은 좀 흔들어 볼게요. 버티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아바세 자세, 몸통에 붙인 자세를 하고 발도를 할 때도 몸을 품었다가 발도를 하는 동작. 몸을 품었다가 발도를 하는 동작. 끌어안는 동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검술의 차이점은 칼을 뽑고 나서부터가 싸움이 시작이 아니라 칼을 뽑기 전 지팡이 상태일 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수 동작도 많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 두 자루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이 허리에 차고 있거나 또는 뭐 띠돈으로 폐용을 하고 있는 방법에서는 칼을 빼게 되면 자유롭지 못해요, 검집이. 하지만 지팡이 상태일 때는 두 자루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얍! 이렇게 긴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두 자루로 공격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죽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장의 조금 단점이기도 하고 코등이가 없어서 손을 많이 다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동작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칼이 이렇게 닿여 있는 접전인 상태, 코등이 싸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군사용 칼은 이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도 손이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죽장이나 지팡이검, 호신용 검은 호등이가 없어서 내려볼게요. 이렇게 손가락이 잘리게 됩니다. 죽장검을 사용할 때는 대치하는 자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리면은 바로 손가락이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손을 제압을 해서 공격을 못하게 한다거나 주먹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또는 붙었을 때 빨리 상대방 손을 내린다든지 상대방 측면으로 돌아가서 다음 공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검술에서 단점을 이제 강점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빨리 상대방 손목을 제압을 해주세요. 호신용 지팡이 검의 용법상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다뤄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많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서는 주로 칼보다는 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시에 호신용 도구인 지팡이검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독립군들이 소총을 사용하거나 호신용 지팡이검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의 문화적 스토리와 기술적 요소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은 지팡이검일지도 모릅니다. 네, 사무라이의 칼이 아주 강력하고 위협적이고 멋있는 칼이라면 한국의 칼 죽장은 먼 길을 갈 때 도움을 주는 지팡이, 중요한 순간에만 서슬퍼런 나를 드러내면서 내 몸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칼 죽장입니다. 우리 죽장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무도 총사범 백완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을 보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죽장검이 아주 효율적이고 전투에서도 좋은데 왜 군관들은 죽장검이 아닌 환도를 사용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칼의 외형을 보면은 지팡이검과는 다르게 딱 봐도 칼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환도는 군대에 보급되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양산형 환도도 있었을 것이고, 직위가 높은 군관들은 개인 커스텀을 해서 플렉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골이나 장식 등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사용할 빈도가 낮기 때문에 미적 기준이 점점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카타나는 아주 위협적이고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한국의 환도는 조화로움이 강조된 것 같고 은은한 고급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카타나보다 한국의 환도가 미적으로 더 수준이 높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환도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도의 길이나 휨에 따라 정확한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레날 곡두를 모두 환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관들이 사용하는 환도의 기준으로 첫 번째는 폐용법인데요. 지금 띠돈 형태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었는데요.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됩니다. 뒤로 가게 되는 이유는 이제 활을 쏘야 되고 창도 들고 다녀야 되고, 군관들이 항상 칼을 들고 폐용하고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칼 손잡이가 앞쪽으로 와 있게 되면은 활을 쏘는데도 걸리고 뭔가 계속 걸려요. 일상생활 하는 데서 계속 걸리고, 그래서 손잡이는 뒤쪽으로 가고 칼 끝은 앞쪽으로 오는 형태로 손을 자유롭게 만드는 형태로 칼을 폐용하고 다녔습니다. 단점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칼을 빨리 뽑거나 칼로 빨리 호신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적인 측면인데요. 만약에 이 오죽장 형태의 칼을 이렇게 폐용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땅을 이렇게 쓸고 다니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긴 칼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칼이 짧아지게 됩니다. 기병용이나 보병용 칼들은 길이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도의 목적상 짧아야 실용적이다. 환도는 활을 쏘고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짧으면 짧을수록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칼싸움에서는 길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는데요. 보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4cm 정도가 보병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기병용 환도는 66에서 65 사이가 보편적인 환도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66이면 요 정도거든요. 환도가 이 정도면은 아마 이렇게 달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편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짧기 때문에 활을 쏠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지만은 칼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한번 길이로 한번 실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차고 다녔겠죠? 네, 방금 대련을 가볍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병이나 보병용 환도 사이즈의 칼과 대련을 한번 해봤고요. 군사용 환도는 실제 칼싸움에서는 불리했다. 하지만 활 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이즈와 폐용 방법이었다. 네, 이순신 장군도는 2m가 넘는데요. 오늘 그거와 흡사한 대나무 곤으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네, 거의 창과 흡사한 사이즈여서 감히 상대방이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임진왜란 전까지는 양날검을 사용하다가
임진왜란 이후로 본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환도가 탄생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부터 환도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팩트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뿌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한국 사람들이 그걸 습득하고 또다시 재생산해서 뿌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환도는 한국의 칼이고 한국식 표현입니다. 한국의 칼 죽장과 한국의 칼 환도, 올바른 정보들을 습득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칼날을 칼집에서 단숨에 빼며 검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일격필살의 기술이었죠. 네, 반갑습니다. 한무도 총사범 백완구입니다. 오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을 보호한다는 발도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의 초신속 검술 또는 필살기 같은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칼집에서 생기는 마찰력으로 가속도를 붙는다, 이런 내용들은 허구이고요. 좀 더 무술가적인 시선에서 의문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도술은 왜 하는 것일까? 왜 생겨났을까요? 무술은 크게 전쟁을 위한 군사용과 일상 중에 사용하는 호신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굳이 칼을 빨리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뽑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네, UFC에서 글러브를 착용하고 케이지에 올라가는데 빨리 글러브를 착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중에 호신용으로 검을 들고 다니다가 돌발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각 대응하는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겠죠. 검을 들고 다니다가 갑 속에서 빠르게 뽑아 공격을 하거나 또는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도술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서부 영화에서 빠르게 총을 뽑아서 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호신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발도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날이 있는 칼이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당 기술이 존재합니다. 발도술은 전쟁용이 아니라 호신용 또는 기습용이다. 선비들은 어떤 칼을 사용했을까요? 전투를 기반한 군관들에게 발도술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띠돈을 이용한 회용은 발도술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군관이지만 잠행을 해야 되는 호위무사들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신용 검술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었던 일본과는 달리 무기 소지가 어려웠던 조선에서는 호신용 칼인 지팡이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팡이검 발도술은 강력했을까요? 지팡이 상태일 때는 허리에 차고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첫 탑이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팡이 상태일 때는 칼임을 숨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상복 사부님 도와주세요. 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이상복입니다. 사실 지팡이검은 호신용 검이기 때문에 기습이나 암살용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댓글들이 요청들이 있어서 상정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설정은 독립군들이 그래도 죽장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도시락 폭탄도 들고 가지 못하는 곳에서 이제 죽장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제압을 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내일을 위해 오늘 사단을 내겠다.
호신용 무술인 한무도의 경우에 당연히 존재하고 칼을 뽑아서 바로 공방을 하는 봉건법과 초건법의 일부 기술이 발도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칼을 뽑은 뒤를 상정하는 악건법과 동건법은 발도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 검술은 발도술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군사용 무술만을 연구하는 분들의 시각이고 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일본이 선점하여 만들어진 잘못된 정보입니다. 무술도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필요하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도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령 젠틀한 선비나 또는 독립군이 지팡이 검으로 호신하는 모습이 상상된다면 저희는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애니메이션 속 히무라 켄신이 떠오른다거나 영화 속 사무라이가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저희 한무랑들은 미력 하나마 한국인의 시선에 맞는 컨텐츠들을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무도 총사범 배관구입니다. 앞선 여러 편의 영상에서 죽장검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드라마와 게임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닉네임이 대한민국 공식 지명이 되기도 한 실제 죽장검을 사용했던 검객이자 신이었던 인물 김병현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병현은 1807년 조선 후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동김씨 가문의 자제로 태어납니다.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중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선천부사식을 수행하던 김병현의 조부가 반란군에 포박되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법은 관리가 반란군에게 항복하는 것도 역모로 간주하였고 또 연좌제로 가족들까지도 함께 벌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김병현은 5세에 황해도 곡산으로 이주하여 신분을 숨기고 잔반으로 살아갑니다. 이후 문물을 갈고 닦으며 성장하여 20세에 과거에 장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의 시제가 자신의 조부의 이야기였음을 알게 된 후 당시 유행하고 또 여행의 필수품이었던 죽장과 삿갓을 장착하고 전국으로 방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이 담긴 시문 배틀을 뜨기도 하고요. 죽장검으로 불량한 무리를 혼내주기도 합니다. 네, 사용하던 죽장을 수리를 맡겼는데요. 찾아가지 않아서 현재도 보존되고 있는 유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죽장검의 특성상 판도보다 날의 폭이 좁고 손을 보호하는 방패가 없어서 한 차례 싸움을 치르면 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차례 싸움을 치르고 수리를 맡겼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어 찾지 못하고 또다시 방랑을 시작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인으로 작품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위인, 백인에 들기도 하는 인물이며 그의 묘소가 있는 강원도 영월에는 공식 지명이 김삿갓면이 있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의 김삿갓을 모티브로 한 삿갓 검객은 너무나 많습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세자 역할을 하는 박보검도 질투하는 멋진 검객으로 나오는데요. 드라마의 각색으로 호위무사로 바뀌어서 죽장이 아닌 환도를 들고 있는데 김삿갓은 죽장검이죠. 네, 게임은 뉴코어 게임즈라는 회사에서 데블 위딘 삿갓이라는 게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삿갓을 모티브로 한 게임이고요. 이 회사의 이민재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은 세키로, 기무자, 사무라이를 소재로 한 액션 게임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한국 검술 액션에 대한 뭐 부재를 느끼고 또 모티브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인디게임 부문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네, 데브리딘 삿갓의 아쉬운 점은 김 삿갓이 실제 사용한 죽장검이 아니라 군관들이 사용한 환도를 사용하는데요. 실제 사용했던 죽장검과 죽장검에 적합한 형태의 검술 액션이 나왔다면 좀 더 독창적이고 사무라이 검술 액션 게임과는 차별화된 게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무술가로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삿갓 김병현의 시 배틀 일화는 정말 많은데요. 불의와 부당함을 마주하더라도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강단, 그리고 그것을 살벌한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지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검객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죽장검과 닮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지팡이로서 도움이 되는 존재, 또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칼, 죽장검. 수련으로 관용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여 따뜻하고 강한 이웃이 되는 한무랑의 목표와 닮아 있는 김삿갓 김병현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낭만 시인, 방랑 검객 김병현과 한국의 칼, 죽장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검도를 수련하신 사부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한무도는 변화무쌍한 실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도 7년 동안 그 메이지 시절부터 있던 유서 깊은 도장에서 수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30년 경력이고 일본에서 합격한 6단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교검하고 싶습니다. 네, 사부님 댓글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검도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대련은 정말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철검 대련 모임이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님이 써주신 글 같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 일하는 태권도 사범입니다. 추구하는 무도의 종류를 떠나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범님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응원 감사하고 저도 내년에는 광주에 자주 내려갈 계획입니다. 기회가 되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